안녕하세요. 패스트 MRI 참가자 여러분. 저는 2021년 패스트 MRI에 참가한 그리드 맥커레 팀의 이현우입니다. 저는 전기정보공학부에 재학 중인 3학년이고 지난 학기에 이종호 B 교수님의 신호미 시스템 강의를 수강하면서 이 대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딥러닝에 대해서 이야기는 자주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코드를 짜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팀 이름은 제가 점심으로 고등어 구이를 먹었기 때문에 그릴드 맥커렐이라고 정했습니다. 1학기에 이종호 교수님께서 신호미 시스템 강의에서 이 대회를 소개하셨고 저는 처음에 방학기 동안 연구실 인턴을 해볼까 생각했지만 이 대회에 참여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참가했습니다. 제 참가 동기는 크게 3가지였습니다. 딥러닝을 구체적으로 해보는 경험을 쌓는 것, 제한된 시간 동안 처음 접하는 분야에서 작동하는 무언가를 만드는 방법을 익히는 것, 그리고 초심자의 운이 작용한다면 탑10 안에 들어서 상을 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대회에서 가장 좋았던 점들은 이 대회가 저 같은 초심자에게 굉장히 친절했다는 점입니다. GPU 서버를 제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스켈레톤을 제공해 주시고 파이참으로 서버에서 어떻게 코드를 실행시키는지와 같은 디테일한 튜토리얼을 제공해 주셔서 딥러닝 자체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Q&A 시간이 주 2회 있었는데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나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줌으로 접속해서 잘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Q&A를 활용하시는 분이 저 말고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게는 더 좋은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대회는 아이디어를 얻고 코딩하고 실험하는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는 과정이었는데 이것이 어떨 때는 가혹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재밌기도 해서 좋았습니다. 힘들었던 점은 리더보드 시스템 관련해서였습니다. 3번의 트레이닝을 해서 평균을 내야 업로드가 가능했는데 한 번 트레이닝 하는데도 8시간 넘게 걸리기 때문에 한정된 서버 자원으로는 값들을 업로드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가자분들이 공개 기간 동안 아예 한 번도 업로드하지 않으셨고 따라서 현재 제 모델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잡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회 시작할 때 알고 있었다면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 점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소한 것들일지도 모르겠지만 이것들을 깨닫는데 다소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어쩌면 미래의 참가자 여러분, 특히 딥러닝 코딩이 생소하신 분들께 도움이 될지도 몰라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 참가를 했으니 당연히 꽤 좋은 결과를 목표로 해야겠지만 완벽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논문을 일주일쯤 걸려서 구현했는데 성능이 오히려 나빠진다거나 어떤 아이디어를 일주일쯤 생각해봤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를 그제서야 깨닫는다거나 하는 시행착오를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무언가를 공부하고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면서 공부를 메꿔 넣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레이닝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GPU 서버를 쉬지 않게 하면서 그동안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코드를 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Git과 같은 버전 컨트롤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것, 하이퍼 파라미터 그리드 서치를 하는 코드를 짜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한 번에 확인하는 것도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인풋과 이미지 그래파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만 쓰지 마시고 2개를 동시에 인풋으로 집어넣으면 SSIM이 굉장히 높게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효과를 보긴 했으나 직접적인 선행 연구를 찾지는 못한 부분입니다. 첫째로 유넷의 맨 아래에 FC 레이어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알렉스넷, 레즈넷, 레넷, FreeGGNet과 같은 클래식 CNN들은 공통적으로 마지막에 FC 레이어들을 집어넣습니다. 컨브 레이어들은 필터를 컨볼루션 하는 것이므로 엣지와 같은 로컬 필터는 찾아낼 수 있겠지만 인풋이 멀리 떨어진 두 지점과의 관계는 잡아낼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MRI 사진을 읽을 때는 전체를 통합적으로 보면서 동시에 부분을 자세히 보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시피럴 로브의 어느 특징과 히포캠퍼스의 형태에 코릴레이션이 있다면 사람은 그 정보를 염두에 두면서 각 부분을 읽어낼 것입니다. 이러한 일종의 글로벌 릴레이션십을 반영하기 위해서 유넷의 맨 밑에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집어넣었더니 성능이 크게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믹스업입니다.
이것이 이번 챌린지와 같은 리컨스트럭션 태스크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해당 논문에서도 확신을 못한다는 식으로 적혀 있었는데 적용해보니 아주 좋은 성능 향상을 보였습니다. 물론 드롭아웃이나 웨이트 디케이와 같은 고전적인 레일러라이제이션 메서드도 사용했지만 믹스업이 훨씬 더 큰 성능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아마 이 태스크에 사용된 데이터셋은 트레이닝 이젠플들이 엘리어싱 또는 일종의 노이즈만 문제가 되어 있고 모든 이그젠플들이 내 사진들로 서로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 도움이 크게 되지 않았나 추측합니다. 코드 자체는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한 번쯤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확인해 보고는 싶었지만 대회가 끝나버려서 확인하지 못한 아이디어들입니다. 다시 한번 최대한 빨리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최대한 시간을 확보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째로 Kspace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200GB가 넘기 때문에 미리 서버에 업로드를 해두셔야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필요할 때 업로드 하려고 하니 너무 오래 걸려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어쩌면 인풋을 이미지 인풋, 이미지 그래퍼만 넣는 게 아니라 Kspace 데이터도 같이 집어넣으면 그 자체로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더 깊게 파고들진 못했지만 어쩌면 주어진 Kspace 데이터에서 마스크를 바꿔가면서 스페이스 도메인 데이터를 만들면 코릴레이티드 되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또 다른 데이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걔는 트레이닝에 엄청난 리소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GPU를 갖고 있지 않으시다면 차라리 시도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확인하지 못한 아이디어는 앙상블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저는 결국 두 모델을 평균 내서 원시적인 앙상블을 구현했습니다. 배기잉의 경우 구현은 해봤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고 차라리 드롭아웃을 쓰는 게 더 낫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해보고 싶었던 아이디어는 에이다 부스트를 뉴럴 네트워크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것이 딥러닝이 아니라 고전적인 머신러닝에서 디시전 트리의 맥락에서 적용하는 앙상블 방법인데 적어도 이 대회에서는 왠지 에이다 부스트 M1과 R을 약간만 꽂혀서 50에서 200개 정도의 몇 위폭만 트레이닝을 해서 얻은 언더피팅 모델들을 앙상블 했을 때 한 개의 100위폭 넘게 트레이닝한 모델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GPU를 갖고 있지 않아서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아래 이 두 논문을 확인해 보시고 구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되세요.